오늘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법칙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칙만 알아도 부자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부자 되지 못하냐?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법칙 잘 기억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법칙인데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자 부자가 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바로 이 자산과 부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자산, 뭐 재산 같은 거 아니야? 부채는 빚 아니야? 나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정의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들은요, 자산을 가집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 사람들은 부채만 가집니다. 이 부자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딱 보이죠? 부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채를 가지는 데 불구하고 이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자산과 부채가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요. 왼쪽은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는 거고 오른쪽은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는 겁니다. 왼쪽 먼저 볼게요. 왼쪽 보시면은 위에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밑에 대차대조표가 나오죠. 손익계산서에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칸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라는 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을 살펴볼 거니까 이 자산이 써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라는 칸에서 화살표가 나오죠. 그게 어디로 가죠? 수입으로 갑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이 수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즉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산은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산은 나에게 돈입니다. 돈. 나에게 들어오는 돈.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은 이것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채는 무엇이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부채는 어디로 가죠? 현금 흐름이 지출로 가죠. 즉,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 이게 부채가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이 뭐라고 그랬죠?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거. 부채는 뭐라고 그랬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 이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산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부채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자산과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사서 모으면 됩니다. 반면에 내가 가난해지거나 그냥 중산층으로 살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부채를 사면서 지내면 됩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자산이 불어나서 어떻게 되죠?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이 늘어나겠죠. 내 부채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급여가 내 수입이 되죠. 그리고
이 급여를 몽땅 지출에 다 씁니다. 지출은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들이죠. 뭐 세금, 주거비, 식비, 뭐 교통비, 의복비 뭐 등등등. 이게 가난한 사람의 패턴이에요. 뭐 저축을 할 수도 없죠. 뭐 월급이 적을 수도 있고 월급이 많지만 다 지출에 써서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이 이렇다는 거고,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중산층은 부채에 돈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자산과 부채를 뭐 사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도 않고요. 중산층은 부채를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채가 무엇이냐? 주택융자, 자동차융자, 신용카드비, 뭐 학자금융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가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은 돈을 벌어서 이 부채에다 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다시 또 지출로 이어지겠죠.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란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자산을 사서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채에다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은 자산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아까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데, 이 부자들은 급여라는 게 없죠. 자산에서 들어옵니다. 자산은 뭐 부동산 같은 거, 주식, 뭐 채권, 어음, 뭐 지적자산, 뭐 특허권이라든지 뭐 책 썼으면 뭐 인세 뭐 이런 것들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돈들이 내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 수입이에요. 뭐 임대료 수입, 배당금, 이자, 로열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근데 돈은 더 많이 봅니다. 부동산, 채권, 어음, 지적자산, 주식 이런 다양한 곳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벌면은 이 자산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왜? 자산을 사서 모으면은 내 주머니로 돈을 들어오는 그 돈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낼 건데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자동차예요. 뭐 제가 스포츠카를 가져왔지만 스포츠카 아니어도 뭐 제네시스, 뭐 소나타, 아반떼 모두 포함입니다. 이 자동차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이 자동차는 바로 부채죠. 자동차를 사는 순간 편리하긴 하지만 뭐 기름값, 전기차 충전료, 보험료, 뭐 재산세 등등등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갖게 되면은 이 자동차로 인해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나요, 빠져나가나요?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부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가 자산인 줄 알죠. 나 차 뽑았어. 이 차는 내 거야. 내 자동차가 얼마짜리야. 자산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부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불편한 구석 중 하나인데 명확해요. 사실은 자산은 뭐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부채는 내 주머니로 돈을 빼가는 거.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볼게요.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 내야죠. 건보료 오르죠. 내 돈으로 다 살 수 없으니까 부채 껴야죠. 그 이자 내야죠. 그럼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부채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3년, 4년 전에 코로나 때 아파트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뭐 서울은 조금 다시 회복을 했고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의 아파트 집들은
거의 뭐 30%, 40%뭐 절반 가까이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럼 이게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또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 살게 되면은. 그럼 계속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부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들은 자산을 산다.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 이걸 명확히 아시고 지금부터 자산을 사서 모으시길 바랍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점점 늘어날 거고, 여러분들은 점점 더 빠르게 부자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